자, 굉장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박세리 씨 사태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사를 보면 박세리 아버지의 빚을 갚아줘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야말로 박세리 씨 앞길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당초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사실 박세리 씨 곁에서 엄청난 최고의 골프 선수로 키워내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박세리라는 선수의 재능과 그의 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 박세리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2015년도 때의 기사만 살펴봐도 이 골프 여제인 박세리 씨가 아빠를 부탁해 출연한다. 라고 당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박세리 씨가 허리 부분 쪽 재활 치료와 체력 안배를 위해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제작진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능 출연에 부담이 있었긴 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한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쌓고자 방송 외출에 용기를 냈던 겁니다. 이날 제작진을 통하여 얼마 전 가족 여행도 처음 갔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추억이 많이 없다. 운동으로만 함께했던 지난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골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또는 딸로서 대했다라기보다는 감독님과 선수로서 두 사람의 사이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 이런 대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녀의 모습이 드디어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IMF 때 98년도죠.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스포츠 스타가 바로 박세리 씨입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박준철 씨를 2016년도 당시 15년도 이때는요. 국내 원조 골프 대디라고 말을 합니다. 박준철 씨 없이는 박세리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의 평가와 사뭇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당시 때 박준철 씨는 딸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혹독한 훈련법으로 딸을 단련시켰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놈의 공동묘지 스윙 연습은 이때도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 때 두 사람의 예능 방송은요,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최근 박세리 씨와 또 박준철 씨가 함께 예능 방송에 등장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세리 씨가 박준철 씨의 수백억에 달하는 이 많은 빚들을 청산해주기 위해서 예능 방송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언론사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와중에 지금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시절의 박세리는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보니까 골프 여제 박세리가 중학교 때 운동하던 골프 연습장은 무려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딸에게 훈련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잠깐 일을 보러 갔다고 해요. 그러나 딸을 데려오는 걸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내가 방금 전에 훈련 연습하고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이 볼일을 보고 와서 딸을 데려오는 걸 깜빡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됐건 깜빡 잊었던 박준철 씨는 집에 들어가고선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 연습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박세리 씨는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가 훈련하고 있으라고 했지 않냐.
집에 가고 싶긴 했지만 열심히 해야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지 않냐. 심지어 밤이 늦어서 연습장은 문을 닫은 상태라 박세리 씨는 근처에 있는 불을 켜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이 추운데 집에 돌아가지 그랬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박세리 씨가 이 박준철 씨의 덕을 보긴 했겠지만 그 퍼센테이지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가진 재능을 꽃피운 진정한 최고의 운동선수라는 걸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아버지는 굉장히 기이한 행보를 보입니다. 딸을 강하게 키우겠다며 투견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박세리 씨의 손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박준철 씨인데 사실 어린 딸을 방치했고 그래도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기다렸다라는 기사의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골프 데디의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원조 골프 데디라고 할 수 있는 게 박준철 씨 아닙니까? 사실 98년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 솔직히 건달이었다. 거칠게 살아왔고 그 바닥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다.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침을 맞아 1년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걸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던 박준철 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딸을 강하게 키웠다. 정신력을 길러준다면서 이따금 투견을 보여줬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훈련만이 아니라 투견이 뭡니까, 여러분? 투견 뭔지 아세요? 자, 투견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싸움을 하는 개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람이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살벌한 이런 강아지들이 아니라 개들의 이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투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들을 그 어린 소녀에게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 더 황당한 거 있습니다. 대회장에 가서 경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남 보란 듯 세리에게 이거 네 거다 라고 우승컵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라는 표정으로 바라봤는데 어차피 세리가 가져갈 텐데 미리 손 좀 대면 어떠냐? 아빠 말 맞지? 라고 했더니 세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만약 너 내 말이 틀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겠다 라고까지 얘기하자 자신의 애비를 말리려고 했는지 결국 그 우승컵을 세리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못하면 아버지가 손가락을 저렇게 한다는데 어렸던 박세리 씨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한타 한타 공을 칠 때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면서도 박세리 씨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박세리 씨의 이 무덤 훈련으로 성공했다라는 얘기의 폐해가 다른 골프 후배 선수들에게까지 번져나가면서 이들까지 무덤에서 훈련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골프 선수의 부모는요, 자식의 사생활도 철저히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박세리 씨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 역시 내 인생을 다 바친 딸인데 접근하지 말라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해요. 골프계에서도 무서운 어머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또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바싹 옆에 붙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JTBC의 골프 해설위원은요, 내가 너 때문에 집도 팔고 직장도 버리면서 뒷바라지 했으니까 성적을 잘 내서 그걸 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골프 데디의 유형이다. 선수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입 배분이 문제다. 남자들은 20살쯤 되면 부모와 떨어지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다. 예전에 그랬듯 내가 네 옆에 있어야만 너가 잘할 수 있다라는 부모의 주장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제가 봤던 이 기사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박세리 씨를 다그쳤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건달 생활이고 건달 바닥에서 잘 나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박준철 씨의 본심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래도 평생 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증여세
폭탄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이세요? 23억의 빚을 갚으면 10억 빚이 또 생기더라. 더는 못 갚아주겠다라고 못 박은 박세리 씨인데 이제는 결국 파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는 것도 부족하여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도대체 어떤 날벼락일까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자신이 다 변제를 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박세리 씨가 갚아준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100억 원 이상일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세무사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차나 집을 선물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부모님이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 납세 의무로 증여자가 낼 수도 있다. 박세리가 아버지의 빚을 10년 내에 100억 정도 대신 갚아줬다면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를 합하여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빚을 갚아주는 것 자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증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줬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이 대신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하여 5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 증여세 낼 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50억 원도 박세리 씨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박세리 씨 지금 50억 원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마련한다 치더라도 전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고 올림픽 해설위원도 됐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는데 결국 또 50억 원의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빚을 다 박세리 씨가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박세리 파산이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하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살펴보니 박세리 씨가 이번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증여세 과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정말 박세리 씨가 안 그래도 예능 방송을 통해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 친언니분 되고 옆에 울고 있는 아이가 조카 되겠습니다. 자, 이 친언니가 얼마나 답답한 심경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 박세리 씨 사태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박세리 씨의 평생을 몸바쳐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돈은 공중분해가 되고 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마당에도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죠.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한 분개함이 우리 국민분들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빠의 빚을 갚다 못해 정치인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문제를 보고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의 자격이 있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이라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 딸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의 일은요, 정말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누가 봐도 박준철 씨, 바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박세리 씨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이렇게 은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이 감격에 포옹을 하는 모습이 있죠. 사실 이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1996년 6월 프로 데뷔를 한 이 크리스찬 디올 여자 오픈 1라운드를 마친 19살의 앳된 박세리 씨와 이 클럽 로비하우스에서 마주 앉은 적이 있다고 해요.
경기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아버지 박준철 씨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세리 씨가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왜 눈물을 펑펑 흘렸을까요?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자 단호한 얼굴로 제가 반드시 골프로 성공하여 아빠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는 건축 자재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자 매일같이 찾아오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박세리 씨의 나이가 불과 1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그 많은 수백억 원의 돈을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가 친구들과 주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세리 씨는요, 자신이 골프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부모에게 절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번 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선수 생활할 때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도 헌신적으로 결국 가족을 돌보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백억 원의 돈 중에 절반만 부모님에게 줬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박세리 씨는요, 몇 년 전부터 골프계에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모는 물론 자신이 모아둔 돈까지 몽땅 날렸다라는 흉흉한 얘기가 돌고 있었고, 어림잡아 박세리 씨가 골프로 벌어들인 돈만 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런 거금을 바탕으로 부친 박준철 씨는요, 대전의 사채 시장에서 큰손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채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사채 시장에서 큰손 대접을 받았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채업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사채를 가져다 썼거나. 사채가 뭡니까? 사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일수까지 다 사채라고는 하는데, 대전에서 큰 손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 수백억 원의 돈으로 사채놀이를 한 걸까요? 결국 박세리 씨의 부친은요, 대전의 유성경찰서에 고소가 되면서 이 사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는 정말 문제가 너무나 커졌고 아버지와는 연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8년 프로 데뷔전에서 보였던 박세리 씨의 효심은요, 지금도 여전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2016년도 은퇴 경기를 마쳤을 때 아버지는 내 골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분이다. 그야말로 심장 같은 존재다. 골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를 알려주셨다. 박세리의 성공은요, 효심과 가족애가 원동력이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는 본인까지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성격상 맞지 않는 연예계에 둥지를 트게 된 것도 가족을 위한 승부수였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요즘 박세리 씨가 정말 많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끝낸 마당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연예계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준 리치 언니 박세리 씨는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원했던 모습인 셈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많은 안타까움과 애잔함을 느끼게 했는데요. 이제는 홀로 떨고 있는 박세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박준철 씨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2016년도에만 해도요, 지금과 같은 비판이 아니라 박준철 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박세리 씨의 성장 과정,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고 쓸쓸했을 리가 바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준철 씨 선배 친구들은요, 골프 실력도 재력도 좋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가 성장하여서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 대회를 석권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며 총 25회 우승 전적을 이루었죠. 이 과정에서 박준철 씨의 업적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박준철 씨는요, 골프를 아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스윙의 원리와 흐름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었던 박세리 씨를 보고 왜 이렇게 폼이 망가졌냐라고 하자 결국 박준철 씨가 다시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윙폼을 교정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박세리 씨 아버지는요, 현재의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론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열정 많은 골퍼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글쎄요, 정말 맞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2016년도부터 약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박준철 씨는 딸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때 박세리 씨가 현역 은퇴를 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퇴에 대하여 상의를 해왔냐라고 하자 2016년도에 은퇴를 할 거다라고 이미 이 당시 때 박준철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의미심장한 말들이 나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세리가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선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할 일이 많다. 많은 어린 선수들이 박세리를 보면서 무작정 골프를 시작한 경우가 너무 많다. 심지어 자녀를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직업도 집도 포기하고 골프에 뛰어든다. 잘 되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를 볼 때 어찌 보면 세리의 잘못이 크다. 그 책임감을 세리가 느껴야 한다. 글쎄요, 그 골프를 시킨 건 본인 아닙니까? 그것도 돈 때문에 시켰다라고 명백하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어떤 책임감을 질문하냐라고 하자 새로운 선수가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골프의 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리 마케팅, 미래 창조 경영이 필요하다. 골프 분야를 경영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자 회사 이름은 세리박 주식회사로 이미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었대요. 그리고 이 계획에는 아주 소름돋게도 골프장 사업과 아카데미가 뭡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레슨과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프장이 포함된 아카데미를 설립하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10년도 전에 박준철 씨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 개발청 3천억 규모의 사업에 골프 학교라는 걸 들이밀면서 각종 조작과 내가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박세리 씨의 수백억 원을 날려왔음에도 또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자 물론 그런 생각도 했고 나도 사위를 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박세리라는 이름을 하늘에서 줬을 땐 그만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골프로 출세한 박세리가 결혼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박세리는 결혼보다 골프계의 영원한 박세리 언니로 남아야 한다. 그런데 박세리의 인생도 있지 않나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묻자 최근에 그렇게 마음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리도 그것이 본인의 숙명이라 생각할 것이다. 정말로 소름 돋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박준철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딸이 하늘에서 이름을 얻었고 앞으로 골프 학교와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박세리 씨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영원한 언니, 누나로 남아야 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아니, 근데 이 박세리 씨의 친언니도요, 또 본인도 그렇고 또 박세리 씨의 동생도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박세리 씨 덕분에 말입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는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한다? 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박준철 씨가 당시에 쏟아냈었다라는 게 너무나 소름 돋는다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부모, 언니, 동생 전부 다 건물에서 내보내고 세리 씨의 인생을 살길 바래요. 결혼한 언니, 동생까지 그 집에 얹혀 살더만 어떻게 결혼까지 해서도 세리 씨에게 들러붙어서 월세는 내는 건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박세리 씨가 사실 살고 있었던 어마무시한 이 초대형 건물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을 짓고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이 집 옆에 박세리 씨가 또 단독주택을 지었잖아요. 이 단독주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아래층으로 자신의 언니와 여동생들, 그의 남편, 그의 조카들 다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소름 돋는 건 박세리 씨는 정작 이 방송을 하고 나서요,
서울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보이세요? 집이 작아져도 큰 손은 그대로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혼자 있기에도 큰 사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집을 공개합니다. 아니, 저 큰 집을 놔두고 왜 서울집으로 왔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자가가 아니라 전셋집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택배를 시켜서 직접 혼자서 다 정리를 하고, 보이십니까? 소박하게 쿠키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만 사두고, 이런 삶을 박세리 씨는 서울 전셋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었어요. 평생을 수백억을 벌어들여서 만들어낸 집에서는 언니와 여동생, 그 옆집에는 아버지가, 그리고 수백억 원의 자산은 아버지가 깡그리 날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서울의 작은, 저 규모에 비해서 작죠. 작은 규모의 전셋집에서 혼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박세리 씨의 친언니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사는 거, 조카까지 데리고 살 수 있는 이 집을 제공한 자신의 여동생에게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 또 고마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이미 박세리 씨의 친언니는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회견에 많은 국민분들은 할 만큼 했다, 선수님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었던, 어찌 보면 국, 위, 선, 양,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세리 씨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었던 박세리 씨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울지 않을 줄 알았지만 수십 년간 인연이 있었던 기자분의 질문 한마디에 무너지는 약한 여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단단한 이 시대의 최고의 스포츠 선수였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가족사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다. 사실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 알다시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했습니다. 2013년도 SBS 힐링 캠프에 등장했을 때도 자신의 골프 상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기도 했었다라고 또 고백을 했었죠. 도대체 이 아버지의 빚은 어느 정도이길래 박세리 씨가 가져다 드린 금액만 합해도 최소 200~300억에서 500억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빚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빚이 아직도 다 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자회견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요, 박세리 선수도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 할 만큼 했다, 200억 가까이 다 갖다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뭘 더 해야 하냐, 이제는 선수님만의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란다, 빚 갚는 것 자체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 댓글도요 133개나 달렸는데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국민분들이에요.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의 남자분들이 분포도가 46%, 여성분들이 54%, 40대가 35%, 50대가 39%, 60대가 21%.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의 활약을 지켜봤었던 연령대의 남자 여자 할 것 없는 온 국민분들이 이번 사태를 주목하셨고 박세리 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끙끙 앓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방송에 나와서 밝은 모습 보일 때는 집안 문제가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가족이 도대체 무엇인지 할 만큼 다 하신 것 같다. 남보다 못한 가족은 그만 손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건달 아버지가 딸이 번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진즉에 결단했어야 한다. 오래 참았다. 고생했다. 용기 있게 밝히신 심정 위로해주고 싶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세요. 자, 결국 제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장윤정, 박수홍, 박세리,
하나같이 자식들의 결혼을 결사 반대해 왔었던 이유가 존재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세리, 박수홍, 장윤정. 가족들과 연도 끄는 금전 갈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세리 씨만이 아니라 이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는 굉장히 이 사태가 거대했었단 말이에요. 국민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박수홍 씨에게 어떻게 형을 고소를 하고 엄마를 내치냐, 장윤정 씨에게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엄마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저게 딸이 맞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이 일련의 사태가 2번 정도 있고 나니까 처음에 이 사태가 발발했었던 장윤정 씨 때는 정말 비판이 많았고요. 박수홍 씨 때도 사실 비판 여론이 거의 3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세리 씨 사태가 오니까 이제는 앞에 있었던 이 굵직한 2번의 사건을 통해서 박세리 씨가 정말 큰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들이 더 많았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윤정 씨는 이미 2014년도부터 동생과 어머님에 대하여 손절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 박세리 씨 사태가 이 앞에 있었던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한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여기에 나아가 사진에는 없지만 2019년도 배우 김혜수 씨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약 13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 비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혜수 측은요, 김혜수가 10수년 전부터 어머니를 대신하여 금전 문제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었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도 전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빚을 다시 부담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 사실 이 박세리 씨도 계속하여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한평생 200억에서 500억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입니다. 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을 박세리 씨가 대신 변제해 왔었다라는 사실이 일파만파 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참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시사하고 있죠. 사실 이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박준철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박세리 씨는요, 사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여 벤 플리트상 공동수상까지 하게 된 건데요. 기사를 보니까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드디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 플리트상을 수상받았다라고 합니다. 매년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박세리 씨가 선정이 된 거죠.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라면서 벤 플리트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세리 씨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포부와 그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통했던 걸까요? 벌써 상을 받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자, 박세리 씨는 이번에 아픔을 딛고 이번 파리 올림픽의 해설위원으로도까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이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초특급 해설위원 군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바로 박세리 씨가 탁 위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가 다시 본업에 열중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뽐낼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너무나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세리 씨는요,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통해 이때까지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금액의 수백억의 자산을 다시 또 모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고 나이는 찼고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평생을 보낸 박세리 씨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때 기억나십니까? 이 박준철 씨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박준철 씨가 사실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던 박세리 씨가 사줬던 이 집들 다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 당시 때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박세리 씨의 아버지와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2000년에 50대 50 공동 지분으로 이 부동산들을 취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취득한 금액도 박세리 씨가 가져다 준 우승 상금과 스폰서 금액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샀을 텐데 독특한 건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과 함께 공동 지분으로 이것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이 부동산 경매가 2017년도 7월 결국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에게 지분 전체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지분 전체를 넘겨받은 이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황당했던 건 2020년도, 그러니까 박준철 씨에게 돈을 다 주고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뒤 2020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또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박세리 씨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경매 집행이 정지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박준철 씨의 채무 관계자인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 부동산에 딱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겠죠. 결국 보다 못한 박세리 씨가 이 전 감독님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피해를 준 겁니까? 그래서 본인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박세리 씨 전 감독이 박준철 씨와 얼마나 친분이 있었으면 부동산을 절반씩 공동 취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얼마나 이 많은 채권자들과 빚이 있었으면 결국 이 전 감독님이 박준철 씨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게 됐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질렸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빚이 많으면 계속 이렇게 경매에 붙여지고 내가 지분을 다 넘겨받고 돈을 줬는데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또 강제 경매 개시가 되고 아마 박세리 씨 전 감독님은 시겁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독특한 건 제가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터뷰입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요.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때 모습을 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투어 통산 25승의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전당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당시 때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경매에 넘어간 이 대전 유성 자택에서 바로 박준철 씨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골프 여왕의 아버지는 할 말이 많았다고 해요.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때는 눈가에 잔이슬이 맺히며 말문을 잠시 잊지 못했고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한 개인으로 안주하기보다는 골프를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하며 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에게 결혼은 길이 아니다라고